파지를 이렇게 모아서 가시길래 할머니랑 집에 갔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근데 거기서 주무신다길래. 고등학생 세민군이 파지 줍는 할머니를 쫓아갔다는 곳은 도심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 그곳에 문제의 집이 있었습니다. 입구 같은데? 입구 맞지? 그런데 대문이 잡동사니로 막혀 보이지 않는데요. 담장 너머의 상황은 더욱 심상치 않습니다. 세민군이 보기에 사람 사는 곳 같지 않다는 집은 위에서 바라보니 그야말로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는데요. 마당을 메운 쓰레기 더미는 2층 난간 아래까지 차올라 있습니다. 정말 이 집에서 할머니가 살고 계신 걸까요? 폐지를 안고 나타난 이 할머니가 바로 쓰레기집의 주인인 듯한데요. 첫 만남 이후 틈틈이 찾아와 할머니를 돕고 있다는 세민군. 그런데 할머니가 바라는 도움이 좀 이상합니다. 기껏 주워온 폐지들을 담장 너머로 던지는 것인데요. 예, 거기는 좀 던질 때 많아요. 세민군이 떠난 후에도 혼자 주변을 정리하느라 바쁘신데요. 그런데 상자 속에서 무언가 꺼내 그대로 입에 넣습니다. 혹시 음식물 쓰레기를 찾아 드시는 걸까요? 할머니도 집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들어요. 이것 때문에 동네에 쥐가 생겼다니까. 쥐가 좀 많아졌어요. 할머니와 직접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SBS 궁금한 이야기 YT인데 누구의 부탁을 받아서 왔든지 사람은 외형적인 면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내적인 면이 어느 정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알아야지 제3자 말만 듣고 말이지. 올해 78세의 임경자 할머니. 이웃의 원성을 알고 있지만 도리어 억울한 건 자신이랍니다. 어르신들 무슨 피해를 입은데요? 냄새 난대. 코를 여기다 들이대고 있나요? 그리고 쥐가 많이 나온대. 쥐는 생명체예요. 바퀴벌레가 많이 나온대. 약 뿌려줘요. 동네에서 다 와서 여기 있는데 요새 며칠 근데 어르신 더우니까 근데 예를 들으세요. 이좀만 사소한 문제에 수선을 떨며 몸이 불편한 자신을 괴롭히는 건 오히려 이웃들이랍니다. 폐지를 모으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다는데요. 세상에 이런 사람을 그렇게 실망 안 하면 또 신고하고 이제는 또 냄새나 너 내가 하는 소리야. 너희는 밥 벌어먹으려고 매일 왜 장사하러 나가냐 이래서 나는 이거 돈이 없어서 돈 쓰려고 폐지 수송보다 잘못됐냐? 내가 도둑질해 갔냐 이러는 거예요. 구청까지 나서서 할머니를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일까요? 우리 차로 한 3대차 정도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도움이 안 돼요. 또 원상복귀. 2년 전 첫 민원이 들어왔을 때 상황은 더 심각했답니다. 골목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도로법 위반이라 몇 차례 경고장을 보내고 결국 강제로 수거했다는데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답니다. 안 해드리죠. 안 되는 거죠. 전재산이기 때문에. 진짜 이 할머니 때문에 이제 내가 명이 한 10년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는 구청 단속을 피해 폐지 등을 담장 안에 쌓고 있는 겁니다. 그 바람에 집 마당이 거대한 쓰레기산이 됐다는데요. 하지만 맞네. 뭐야? 가득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손수레 가득 폐지를 주워오는 할머니. 생계 수단이라더니 팔 생각은 않고 모으기만 한다는 겁니다. 결국 불침번 서듯 집 앞에서 앉은 채 잠이 드시는데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 저예요. 여기 서서 내가 내려갈 동안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립니다. 밑에 밟아야 되지. 그나마 열리는 쪽문도 바로 앞까지 쓰레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이웃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할머니를 설득해서 청소를 해보려 했답니다. 하지만 수요일이거든? 다음 토요일 일요일까지만 일주일만 더 여유를 주소. 내가 그러면 안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갖다 버려. 약속했어.
버리면 나 잠깐 떠버릴 거야. 왜 키셔? 할머니가 늘 이런저런 핑계로 빠져나간 게 몇 년째랍니다. 그런데 10억이 넘는 집이야. 평당 3천? 그런 집들 가지고 이렇게 살아. 지금 여기 구멍 대단한 거야. 비싼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할머니. 할머니. 어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늘 폐지를 지키느라 집 앞 의자에서 노숙하다시피 하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은 집 안으로 들어가신 걸까요? 할머니를 찾으러 쪽문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할머니 여기는 어떻게 넘나들지? 쓰레기 더미를 헤치며 마당을 통과하는 것이 젊은 사람에게도 힘겹습니다. 한참 만에 현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안쪽으로 펼쳐진 건 천장까지 차오른 쓰레기 동굴이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지 걱정스러웠는데요. 그때 아 맞네. 할머니 어디 갔다 오셔? 길에서 샀어요. 2시간 자전거처럼 못 나가요. 그럼 여기 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려? 1시간이야. 가다가 걸리는 거 치고 뭐 눈에 보이는 거 치고. 그때 짜증나면 사람이 새들어서 나가니까 들어가서 뭐 아프고 그거를 여기다 한 개 두 개 갖다 쌌어. 한 차가 돼야 가져간대. 그게 한 차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이자가 136만 원이에요. 쉬는 게 원칙이는 걸 그거 알고 내일 5일날 또 지나가고 이랬는데 애가 이자를 낼 수가 없다. 전세금을 돌려주려고 대출을 받으면서 할머니의 이자 부담이 커졌답니다. 별다른 수입이 없어 폐지를 모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일 얼마나 열심히 정리하는지 보여주시겠다는데요.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새 박스가 보이면 이건 담아서 보내. 새 박스를 주워오니까 매주 줘내는 거지 이런 일. 묵은 폐지를 튼튼한 새 상자에 넣고 고물상으로 향합니다. 위험하잖아요. 할머니 위험한데? 진짜. 아이 참자고 올라가려니까 또 그러네. 또. 지금 위험하잖아요. 걱정 많은 내가 갈 테니까 아유 그래 정말. 아무리 말려도 할머니는 수레를 밀고 막무가내로 도로를 내달립니다. 30분가량 떨어진 고물상까지 가려면 위험천만한 큰 도로도 여러 번 건너야 하는데요. 모으기는 쉬워도 팔긴 참 어렵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폐지를 모으고 위험한 길을 달려 폐지를 팔았는데 할머니 손에 쥐어진 돈은 고작 1,200원. 전형적인 호더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쓰레기 더미 같은 그런 것들을 모으고요. 그것을 이제 치우라고 해도 전혀 이제 치우지 못하는 거죠. 그 이면에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감이 도사리기 때문에 이것을 치우는 순간 견디질 못하는 거거든요. 쌓인 쓰레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보다는 버릴 때의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에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가 없답니다. 할머니의 예전 모습을 기억하는 이웃을 만나봤습니다. 4, 5년 전에는 할머니가 되게 깔끔하고 예뻤다. 그때만 해도 보험회사 다니면 머리가 연결했어요. 불과 3년 전까지 할머니가 보험 설계사로 일했답니다. 그곳에 4년 전 깔끔하고 건강한 모습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2006년 7월 달부터 2011년까지 우리 팀원이었어요. 좀 유식해요. 글을 잘 써요. 연세에 비해 정정하고 유식했던 분으로 기억을 한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먹는 것까지는 아끼는 사람이에요. 집착? 버리는 게 없어요. 상사들이 안 좋게 생각을 했지요. 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그랬죠. 회사 그만둘 때 칼로 입에 물고 뛰어내린다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해고를 당한 후 할머니의 알뜰함이 병이 된 것 같답니다. 쓰레기가 불어난 것도 그 즈음이라고 이웃들은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매달 닥쳐오는 대출금 이자에 대한 부담까지 겹쳐 할머니의 불안이 커진 건 아닐까요? 혼자 사신 지 오래됐어요? 다들 혼자 살려 지금 애들하고 같이 안 살아. 외롭지 않아요? 아니 왜 이런 시간이 있어 이렇게 묶이는데
너무 많이 못 떠가고 막 돌아오면서 울었어. 왜 이렇게 진짜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가족에 대해선 말을 아낍니다. 그만큼 내놨었고. 있다고 그러는데 말 몰라. 보지 못해서 한 번도 모르고 가는 거는 몰라. 언니 있어요. 언니는 어디? 한옥 집에 언니. 할머니와 왕래하는 유일한 가족은 같은 동네에 사는 친언니라는데요. 우리 둘이 20년 사는 거니까 다른 사람은 남이 내 한 가지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말 안 해.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현재 의지할 가족은 언니뿐인 듯 합니다. 뭐 남이 볼 적엔 지저분하고 왜 저러나 그래도 그 사람도 알 만큼 알고 배울 거 다 배운 사람이니까 단 1년 아니야 한 달이라도 좀 편안히 있다 갔으면 좋겠어. 문제집도 못. 동생의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언니로서도 말릴 수가 없답니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꼭 도와달라는 부탁을 남겼습니다. 정말 물리적인 힘에서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굉장한 고통과 분노를 느낄 겁니다. 아마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고요. 옆에서 좀 지켜봐주고 격려해주면서 차츰차츰 그런 버리는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오랜 설득 끝에 할머니가 청소를 허락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세민군과 제작진만 도와줄 것. 또 할머니의 원칙대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거 신문인데 이것도 내릴까요? 따로야. 따로? 이거 내리고? 아니. 따로. 첫날 트럭 한 대 분량의 폐지를 모아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엔 할머니의 허락하에 구청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했는데요. 이날 버린 쓰레기 양만 1톤 트럭 6대 분량에 이릅니다. 아직 남은 양이 더 많지만 마당안 쓰레기 산이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정리 5일째. 드디어 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허락한 만큼만 치우다 보니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청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쌓인 물건을 버려도 할머니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깨달음인데요. 그러다 보면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회복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치워지니까 할머니 기분은 어때요?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 할머니의 마음을 채워간다면 물건에 대한 집착이 밀려나지 않을까요? 할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손을 내밀면 할머니가 조건 없이 잡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열리기 시작한 대문을 넘어 쓸모없는 물건이 아닌 따뜻한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불안이 멈추는 날, 집 마당에도 진짜 봄날이 찾아올 겁니다.